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좀 뜬금없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전하고 수원 경기를 리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좀 뒤로 미뤄두고, 그냥 제가 최근에 조금, 이거 왜 이럴까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있어가지고 잠깐 왔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좀 주로 경기 위주로 리뷰를 들으지, 이렇게 뭐 이슈에 대해서 제가 막 이렇게 논평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이제 좀 전북을 에 대한 애정이 또 나름대로 있고, 근데 또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게 지금 그 이적 시장에서 좀 많은 베테랑들이 떠나다 보니까 이게 좀 구단에 서운한 감정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제3자잖아요. 어찌됐든 뭐 전북 담당했었다 뭐 이런 걸로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접근하지 않더라도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이적 시장이. 그래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게 논란이 될 만한 얘기라서 제가 좋아하는 주제는 아닌데 글쎄요. 저는 이거는 어떤 그냥 단순히 뭐 제가 조회수를 받아먹겠다 하는 것도 아닌 거랑 다들 아실 거고 제 그 채널이 조회수가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제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일단 겨울 이적 시장부터 좀 베테랑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특히 그 2010년대 후반에 그 전북이 이제 가장 잘 나갈 때부터 그 전에 있었던 선수들도 있고, 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최철순 선수는 뭐, 2000년대 중반에 이미 아침 처음 우승할 때도 있었던 선수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지금 최근에 좀 전북에서 밀려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다른 팀으로 이적하게 되고, 이런 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냥, 뭐, 다들 아시는 거니까 이야기해도 되겠죠. 뭐, 이용, 이승기, 김보경이 일단 팀을 떠났고, 이제 최철순 선수까지 지금 최근에 뭐, 어떤 구단에서 좀 입지가 흔들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팬분들은 굉장히 화가 나시겠죠. 최근에 이제 전북이 뭐 흐름이라도 좋으면 이게 이해가 될 텐데 최근 흐름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자꾸 내가 애정을 가졌고 우리 팀에 헌신했던 선수들이 팀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들에서 제가 이제 좀 이제 보니까 커뮤니티를 보면은 그런 쪽에 주로 방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문제만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팀의 운영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팀 내부 사정에 대해서 취재한 바가 전혀 없고 그냥 관찰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찰자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팀을 그래도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팀에 이런 어떤 약점들이 있는데 왜 팔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그 감독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주로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나가게 되는 이유를 세대 교체에서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전 그 세대 교체라는 말이 참 웃긴 것 같아요. 왜냐면 세대 교체라는 게 결국 뭔가요? 늙었는데 늙어서 이제 못하는 선수를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가치가 있다 그러면 팀에서 잡아넣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성향 그 영향이 겹칠 수가 있는 게 뭐 팀 내에서 너무 이제 그 선수단 분위기를 주도하는 선수라서 이 실력 때문에 이 선수를 빼야 되는데 이 선수가 막 버티는 선수라서 막 선수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는 선수라서 내보낼 수 있죠. 그거는 이제 팀 분위기 기강을 위해서 내보낼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로이킨 같은 선수를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과감하게 내치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으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고 또 혹은 뭐 연봉이 지나치게 높아서 돈을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 선수를 내보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맞는 말이죠, 사실은. 실력에 비해 너무 많은 연봉을 받는다. 그런 것들도 뭐 이해가 되는 반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지금 전북에서 나간 선수들이 과연 그런 선수들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되는 이유가 자, 일단 제가 이렇게 그 감정적인 걸 배제하고 드리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북의 스쿼드가 그렇게 균형 잡힌 스쿼드가 지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간 선수들이 되게 아깝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의견을 드릴 수 있었다 그러면 일단 김보경이나 이승기 중에 둘 중에 한 명 무조건 잡았어야 된다. 저는 사실은 김보경 선수가 떠났을 때 아무래도 이제 김보경 선수가 이승기 선수보다 나이도 좀 어리고 또 이제 뭐 국가대표 경력이라던가 이런 게 이름값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원에서 이제 그 영입을 해간 걸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승기는 그럼 남겠구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북의 중원 구성을 보시면 이선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아마노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친 이후로 전북이 4-4-2 형태를 써가지고 투톱을 세운다거나 뭐 안드레 루이스를 조기성 선수랑 같이 세운다거나 하는 식의 뭐 하파 실바도 그 자리에 들어가고 최전방에 움직이는 건 알겠는데 지금 여지까지 전북이 그래도 쭉 준비해왔고 계속 해왔던 축구가 4-2-3-1 혹은 4-1-4-1에 가까운 형태였고 그 다음에 개막전 때도 아마노준을 선발 출전시키면서
그렇게 틀을 유지하려고 하는 형태를 보여줬었잖아요, 사실은.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이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하는 자리가 아마노준이 다쳤을 때, 지금처럼 다쳤을 때, 혹은 이제 그게 뭐 4-4-2를 플랜 A로 한다 그래도 플랜 B로 4-2-3-1을 세워야 될 수도 있고 중원 강화를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뛸 만한 선수가 2명 정도 있는 게 통상 맞죠. 왜냐면은 전북이 지금 어디 있는 트리플 스쿼드라고 할 만큼 막 최전방에는 공격수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원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만한 선수가 아마노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참 이상한 상황인 거죠. 이제 혹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백승호 올렸으면 되지 않냐. 근데 백승호 선수는 지금 전북에서 완전 3선이잖아요. 완전 3선이고 벤투호에서도 3선으로 썼었고, 그러니까 공격 2선에서 하는 것보다 후방에서 이제 공격을 조립하고 좌우로 뿌려대는 임무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 이 좁은 공간에서 좀 뭔가 스스로 돌파를 한다거나, 돌파가 이제 약간 이승기 선수처럼 좁은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탁탁 해가지고 나가는 거라던가, 아니면 김보경 선수처럼 본인이 이제 그 하프 스페이스로 잘라 들어간다거나 막 이런 식의 유형의 공격을 하진 않는 선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많이 봐야 2.5선? 그러니까 4-2-3-1에서 세워놓고 앞뒤를 오갈 수 있는 선수를 놓고 뒤에 한 명 더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2.5선에 3선 내지. 그러니까 지금 손준호 선수가 전북 했던 롤을 지금 백승호 선수가 맡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공격형 미드필더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전북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냐. 지금 최근 경기력을 보셨을 때 중원삭제 축구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자리가 왜 비겠냐. 백승호도 있고 옆에 뭐 이수빈 선수도 나오고 김건웅 선수도 나오고 맹성훈 선수도 나오는데 왜 중원이 비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배치가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전북 바둑알로 설명드릴 때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주로 그 두 선수가 이 그 상대편, 그러니까 전북의 상대편들이 좁게 내려선 공간, 그러니까 수비랑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서 움직이는 유형의 선수들이 아니라 후방에서 잡아가지고 좌우로 연결하는 선수들이잖아요. 맹성훈, 백승호 두 선수 다 마찬가지. 최근에 주전으로 나오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 한 칸 위칸에서 공격수랑 아니 수비수랑 미드필더의 좁은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선수는 사실상 아마노준 한 명인 거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다치고 나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러고 나니까 그 자리가 비죠. 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전북을 상대로 대부분의 팀이 내려섭니다. 내려서다 보니까 공간이 그쪽이 잘 안 생겨요. 광주전도 보셨을 거고 이번 대구전도 보셨을 거고 그쪽 공간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거기를 후벼 파야지 공격이 세밀하게 나갈 수 있고 어떤 이 만들어내는 공격들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크로스만 올리다 결국에 차단되는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 대구전의 막판이 굉장히 전 굴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전북한테. 왜냐면 대구가 너무 명확하게 아는 게 뭐냐면, 얘네 할 거 없잖아. 아니까 에드가를 내려버려요. 에드가를 구스타보한테 붙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전북의 공격이 얼마나 단조로운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해요. 에드가를 공격에다 써야 되잖아요. 원래는 역습을 노리더라도 에드가가 좀 달리기도 잘하고 등도 잘 치니까 주변에 연결해줄 수 있는데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왜냐, 구스타보만 잡으면 얘네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아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네. 우리가 구스타보 쪽 높이가 위협적인데 그것만 잡으면 큰 문제 안 생겨라고 알았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물론 그렇게 막판에 가서 좁은 공간을 파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미드필더를 뭐 이승기가 있었으면 달랐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90분 내내 그런 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마노준 다치고 이승기 선수 떠나고 나니까 그 자리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노장의 문제, 어떤 베테랑의 문제, 우리 팀 헌신한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단 그냥 구성 자체가 저는 왜 보냈지? 라고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선수고 백업으로서는, 그러니까 이승기 선수가 나이가 많아요. 저랑 동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많죠. 저도 막 공부하다 보면 힘들고 막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승기 선수가한테 전북이 바랄 게 뭐냐면 100%로 시즌 전체를 다 띄워줘가 아니잖아요. 아마노준을 주전으로 세울 거고 백업으로 널 쓸 거야. 아마노준 체력 안배해주고 주중 경기 있을 때 한 경기 정도 나와가지고 70분 정도 책임져주면 되잖아요. 70분까지만 한두 골 만들어 놓고 다른 미드필더 넣어가지고 또 안배를 해줄 수가 있고, 그거는 많으니까. 백승호 선수도 있고 미드필더가 좋잖아요. 김건웅, 이수빈, 뭐 저기 류재문 선수 요즘 안 보이는데 맹성웅 이렇게 많으니까 그렇게 관리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특성을 가진 선수를 2부 리그로 그냥 보내버리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물론 선수가 나가고 싶다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흐름이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게 일단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최철순 선수하고 이용을 다 같이 보낸 거야. 저는 김문환 선수가 최근에 좋은 거는 맞습니다. 주전이라고 생각하고, 이용 선수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무슨 20대 후반인 것처럼 아주 문제 없는 것처럼 뛰었는데 최근에 좀 기동력이나 순발력이 좀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건 저도 인정하는 바인데, 근데 오른쪽에 지금 최철순 선수가 최근에 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선수단 들어가서 보시면 오른쪽 백이 없어요. 백업이. 예, 그러니까 최철순 선수만한 백업이 없습니다. 오른쪽에 김문환이 다쳤을 때 들어와서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최철순만한 선수가 없어요. 근데 이용도 보냈죠. 이용도 보내고 최철순도 다 보냈을 때 김문환 선수의 체력 부담과 이 선수가 다쳤을 때 백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대안이 없는데 그냥 내보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스쿼드 불균형이라고 하는 게 삼선 너무 많아요. 최전방 너무 많아요. 근데 윙어 적당히 있어요. 수비 중앙 수비 괜찮아요. 풍부해요. 왼쪽 수비도 괜찮습니다. 뭐 박진성 선수도 있고 하니까 오른쪽 수비는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선수단 구성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보내는 선수들이 다 필요한 위치에 있는 선수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수단에서 아마노준이랑 김문환이 주전이라고 했을 때 그 백업에 김보경이 있고 이용이 있다. 느낌이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최철순 선수나 이승기 선수가 있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그 두 선수 그 네 선수가 다 빠져나갔어요. 30대 중반에 네 선수가 다 빠져나가고 그냥 아마노준 있고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김문환 있는데 뒤가 유스 선수들인 거 하고 백업이 최철순 이용이거나 김보경 이승기거나 차이가 느낌이 확 차이가 나죠. 다른 팀 부담도 다르죠. 근데 이 선수들은 충분히 이미 본인이 가진 거를 10년 이상 K리그에서 10년이 뭐야 15년 정도는 K리그에서 다 보여줬던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이 전 시즌 내내 계속 잘할 수는 없겠지만 한두 경기는 믿고 맡겨도 되는 선수들이란 말이죠. 근데 왜 선수단 관리를 이렇게 그 선수단 구성을 이렇게 꾸리냐에 대해서 전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 일을 하자고 하는 쪽이거든요. 일을 한다고 하는 거는 본인들의 목표가 있는 건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프로팀은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팀이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가장 좋은 스쿼드를 꾸려주는 거. 근데 그때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최고의 선수들로 22명을 끓인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팀에 전성기 아자르, 전성기 네이마르, 전성기 메시, 전성기 호날두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팀이 좋은 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이 네 선수가 공존하는 것도 너무 어려울 뿐더러 이 네 선수 사이에서도 기싸움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백업은 이 선수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 만족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최강희 감독님 계실 때도 에두, 김신욱 선수, 김신욱, 이동국이 같이 있을 때 에두였다 그랬나? 에두가 맨날 와서 그랬대요. 최강희 감독님한테. 감독, 나 좀 내보내줘.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나 은퇴할 건데, 나 뛰고 싶어. 맨날 이랬대요. 제가 그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아는 거죠. 김신욱하고 이동국 선수가 두 선수가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 아는데, 자기도 뛰고 싶은 거죠. 나도 아직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 이 베테랑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지난 시즌에도 김보경 선수, 이승기 선수의 출전 기회가 많이 줄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그래도 곧잘 해줬고 항상 나올 때마다 제 몫을 해줬던 선수고 이용 선수도 물론 월드컵을 위해 나갔다 왔지만 다시 팀에 이제 애정을 붙이고 백업으로라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철수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선수들하고의 관계도 안 좋아지는 것 같이 팬들이 되게 아쉬워하는 팬들한테도 실망감을 안겨주고 팀 자체의 스쿼드도 약해지고 있는 거죠. 부상 변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여름에 또 사올 것이냐? 여름에 누굴 사올 것이냐? 그러면 여름 이적 시장에서 다른 팀에서 확고하게 주장을 띈 선수가 김문환이 있는데 여기에 오고 싶을 것이냐? 와서 썩히면 그건 또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럼 백업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게 이용, 최철순, 이승기, 김보경보다 낫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저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은 개인적으로 전북의 실착이 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이게 제가 베테랑 선수들의 가치를 설명할 때 대체로 이제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베테랑이 팀 내 기강을 잡아주고 분위기를 잡아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느꼈던 베테랑들, 그다음에 저도 요즘에도 아직도 축구를 하니까 그 어떤 베테랑의 강점이라고 하는 거는 안 될 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될 때, 본인이 몸이 안 좋을 때, 내가 오늘 컨디션 최고가 아니에요. 그럴 때 전 베테랑들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몸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근데 몸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은 폼을 꾸준히 유지하잖아요. 그죠? 폼을 꾸준히 유지하니까 좋았을 때는 진짜 좋은 상태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근데 백업으로 있는 선수들은 그게 조절이 쉽지가 않아요. 경기를 꾸준히 나가야 되는데 꾸준히 나가지 못하니까 벤치에만 앉아 있어야 되고 실제 경기에 들어갔을 때 그 템포에 따라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베테랑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있다가 들어가도 빵꾸를 안 내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그게 경험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백업으로는 베테랑들이 있는 게 나쁘지 않은 이유가 어떤 상황에 어떤 몸 상태에서 투입이 되더라도 어? 곧잘 하네? 이런 느낌을 주게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린 선수가 들어가서 내가 오늘 몸이 안 좋고 뭔가 내가 최근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 있는 상태에서 어린 선수가 들어가서 백업으로 들어가서 깜짝 잘하는 거를 바라는 것보다는 팀이 우승을 노리고 하는 그런 팀이라 그러면 적당한 베테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자리에 넣었을 때 능수능란하게 한 10경기 만에 나와도 빵꾸는 안 낸다. 이런 느낌을 줄 때가 많은 거죠. 물론 거기서 실수하는 경우들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 촉발 은퇴를 결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베테랑 선수들의.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전북의 베테랑들이 그냥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저는 그렇게 유용한 백업 자원들을 그냥 딴 팀의 주전급으로 보내주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전북에 나름대로 충성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백업들을 저는 구하기는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답답해서 네,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뭐 누구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뭐 최근에 이제 여론이 안 좋아서 그런데 이게 뭐 단순히 이제 팀을 운영하시는 감독님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구단에서 프론트에서도 이제 뭔가 그 방향성이 있을 거고 하긴 한 건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성적이다. 잘해야 된다, 축구를. 잘해야 되고 이 팀이 더 성적을 잘 내야 되고 좋아져야 된다. 단순히 선수를 내보내고 받는 것만으로 세대 교체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세대 교체를 원했으면 가장 좋은 공격형 미드필더 2선을 데려왔어야죠. 그리고 오른쪽 백 중에 김문환 다음으로 잘하는 오른쪽 백을 데려오던가. 전북이 이제 눈에 찰라 그러면 아니면 그 스카우트가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고 가장 유망한 지금 자기 봤을 때 마치 제2의 이재성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찾아서 영입을 해와야지 장기적으로 세대 교체가 되는 거지. 그냥 내보내고 허리 3선, 그러니까 김건웅, 맹성웅, 류재문, 백승호, 이수빈까지 다 포지션이 겹치고 3선에 있는 선수들을 젊은 애들 데려왔으니까 됐어 라고 하는 게 과연 세대 교체라고 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팬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 적절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수원하고 대전 경기는 조만간 내일이나 모레 중에 한번 리뷰를 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